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던 질문,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카메라 기종이나 노트북은 뭘 쓰는지,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장비들, 그리고 편집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독해서 사용하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이따가 편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 촬영 카메라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메인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소니의 GV1입니다. 오늘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최저가가 75만 원대네요. 최근에 올라간 영상들은 모두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게 브이로거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카메라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플립되는 셀피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능, 꿀 기능인 소프트 스킨 효과가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피부가 진짜 제 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피부를 되게 부드럽게 뽀얗게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을 키면 화각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약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촬영할 때, 식당에서 삼각대로 거치를 해놓고 촬영하거나 할 때 애용을 하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각이 넓은 편이라서 음식이랑 얼굴이랑 같이 나오게 찍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니 카메라가 진짜 좋은 게 오토포커싱 기능, 자동으로 초점 잡아주는 게 진짜 빠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저는 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도 그렇고 이 카메라도 그렇고 카메라 세팅을 자동으로 두고 찍습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그 설정 하나하나 만지면서 촬영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자동으로 두고 찍고 노출 보정, 그 밝기만 0.7 정도 올려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도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캐논의 G7X Mark II 제품입니다. 이것도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인데 이 제품은 51만 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캐논 특유의 약간 따뜻한 그런 감성적인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사용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으로 플립되는 셀피 스크린이 달려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옆으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렌즈 구동 소리?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AS 센터에 맡겼는데 이상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저는 만약에 이걸 구매하신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인 G7X Mark III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거는 외장 마이크를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이게 오토포커싱이 진짜 안 돼요. 초점을 너무 못 잡아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도 못 잡아서 직접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서 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이게 손떨방이 소니 제품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 손떨방을 했을 때도 화각이 너무 많이 크롭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짝 메인 카메라 비교를 해봤고, 두 번째는 서브 카메라, 바로 고프로 7입니다. 요거는 구형 모델이라서 쿠팡에서 3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요거는 액션캠이라서 이렇게 크기도 굉장히 작고, 액션캠이 원래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걸 할 때 찍으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손떨방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뛰면서 찍어도 그렇게 흔들림이 크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보통 야외에서 걸어 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진짜 액티비티를 하면서 찍거나 할 때 이 아이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수여서 그냥 물에 담가도 됩니다. 근데 단점은 야외나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잘 찍히는데, 실내 형광등 빛이나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진짜 칙칙하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프로 7이라서 앞에 셀피 스크린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찍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화각이 넓어서 그래도 그냥 무조건 얼굴이 화면 안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고프로 9 최신 기종은 여기 앞에 이렇게 셀피 스크린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바꿔야 될 필요는 못 느껴서 얘를 잘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카메라 두 번째는 아이폰입니다. 요즘 핸드폰들도 카메라가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언제든지 꺼내서 그냥 찍을 수 있고, 심지어 아이폰은 손떨방도 진짜 잘 됩니다. 진짜 부드럽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이폰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셀카 모드로 찍을 때는 그래도 많이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카메라들이고요. 그리고 소소한 촬영 꿀팁을 드리자면 급하게 찍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막 여행 같은 거 다닐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빨리 찍고 후다닥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찍은 영상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완전 흔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자막을 쓸 틈도 없거나 약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편집을 할 때 촬영본이 엉망이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서도 막 이렇게 빨리빨리 엄청 걷다가도 딱 찍어야 될 때는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는 이 메인 카메라는 레오포토 MT03이라는 제품을 쓰고,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높은 삼각대로는 롤리팟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삼각대를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 여기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 컴퓨터. 저는 맥북을 사용하는데요. 맥북 프로 16인치 고급형입니다. 2020년 3월에 구매를 해서 현재 1년 6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공홈 기준 369만 원입니다. 저는 맥스사 장터에서 미개봉으로 300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저는 제가 진짜 칠치치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플케어도 먹여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맥북을 쓰기 전에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사용했는데 사양이 안 맞았던 건지 렉도 계속 걸리고 막 프로그램이 멈추고 꺼지고, 그래서 맥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맥이라서 아예 운영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긴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렌더링 속도도 진짜 빠르고 렉도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이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애플 생태계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 애플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어드롭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집에서도 작업을 하고 여행을 컨텐츠로 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300만 원의 뽕은 뽑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진짜 무겁다는 거? 이게 2kg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충전기, 거치대 이런 것까지 다 들고 다니면 가지고 다니기가 진짜 좀 빡셉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살짝 성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발열이 정말 심해요. 그리고 좀 사양 높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아이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맥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편집 프로그램. 저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보는 유튜버 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완전 독학으로 유튜브로 배워서 지금까지 편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이로그 편집은 그렇게 어려운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여기 저의 바탕화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1 버전을 켜주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오늘 제주도 3편을 편집할 거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제주도 3편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창이 있는데 이런 창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촬영본들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이 촬영본을 타임라인으로 끌어와서 바로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들을 컷 편집을 해서 영상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컷 편집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자막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자동 말 자막 기능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말하는 자막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썼단 말이죠. 근데 이 기능이 생기고 나서 저의 작업 속도가 진짜 엄청 빨라졌습니다. 진짜 편한 기능.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캡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받아쓰기 시퀀스를 눌러주고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로딩이 다 끝나고 캡션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최대 문자 길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35 정도로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줄수는 한 줄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위에 이제 말 자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룡어 수용이 뭐야? 여러분, 저는 내일 이제 집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린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하는 말을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금 틀린 부분 이런 것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돼서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스타일은 제가 원래 쓰던 자막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요 옆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요거 최근에 다운받은 IM 해민체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영역을 해제해주고 배경을 눌러서 이렇게 박스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약간 하얀색으로 하고 7 글씨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이렇게 박스의 크기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둥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막을 확인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트랙 스타일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그 다음 자막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에서 또 중요한 것이 모자이크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나가는 행인분들한테 모자이크를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제 뒤통수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주도의 카페인데 진짜 너무 이뻤어요. 어떻게 하냐면 효과에서 가우시안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영상에다가 끌어와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여기 이제 보면 흐림 수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 전체가 다 흐려서 이 모양 툴을 누르면 이 모양 안에만 이렇게 흐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뒤통수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그리고 또 엄청 편한 기능, 시계 모양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를 누르고 이 재생 버튼 선택한 마스크 앞으로 추적을 누르면 이렇게 추적이 진행되면서 움직이는 대로 블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 편하게 모자이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컷 편집, 자막, 모자이크 이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보통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운받은 저작권이 프리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BGM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귀여운 BGM들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저작권이 문제없는 곳은 공유마당이라는 곳에서 음악을 골라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면 전환이나 아니면 좀 강조하고 싶은 자막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런 효과음들도 넣어주는 편이고요. 효과음도 원하는 효과음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색감 보정을 해줍니다. 색감 보정은 여기서 일단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를 영상 위에다가 놓고 쭉 끌어서 전체 영상에다가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루미트리 색상이라는 효과를 사용해 주는데요. 이걸 조정 레이어에 넣어주고요. 여기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 너무 작아서 저는 여기 색상 탭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크게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먼저 기본 교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대비를 낮춰주고 그러면 살짝 뽀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밝은 영역도 좀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은 살짝 올려주고 이 정도만 해도 색깔이 되게
살짝 안정되면서 감성적으로 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꿀팁!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않거든요? 이 피부를 살짝 뽀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색조 및 채도 곡선 있죠? 여기에서 원하는 색의 채도를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약간 주황빛이잖아요. 이 주황빛을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전후 보여드릴게요. 전, 후. 내가 만약에 입술 같은 경우가 조금 빨갛게 보이고 싶다 하면 이 빨간색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예쁜 풍경이 담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채도를 많이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채도를 올려주면 굉장히 살아난 느낌이 들죠. 전, 후. 너무 예뻐! 어떡해! 사실 오늘 보여드린 색감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만진 거고,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온도나 색조나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날그날 찍힌 영상에 따라서 좀 달리 보정을 하는 편이고, 근데 또 색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색감을 만지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조절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로 저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 않나요? 컷, 자막, 모자이크, 배경음악, 효과음, 색감 보정 이런 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부터 편집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